외분들에 대한 소개는 말씀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름을 전부 거명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5월 4일경에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하려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거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재명이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의견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대안으로서 한동수 총리를 모시자 하는 대안을 갖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경기고등학교 같은 동기동창의 같은 반 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저는 많은 고초를 당할 걸로 각오하고, 잘못되더라도 제 한 불살라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어른들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일일이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거명이 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셔요. 연세는 90세에 다 가까웠는데 전화 연락이 오고, 여러분들은 호기심에서 또 확인하고, 그런 기자의 본연의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해서 거명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참석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5월 4일경에 좀 더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 참석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국의 정신으로 여기에 임했습니다. 저희 동지들도 같은 뜻에서 모였습니다. 구국의 정신이란 건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복지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왔던 거고, 거기에 대한 반가치적인 것 사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깊이 있고 반대합니다. 또한 이것은 40의 전투입니다. 40일간의 전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 동지들은 전투 모드에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진리의 표현인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평화와 정의라는 이념을 더 구체화시켜서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복지와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생명을 던지다시피 단재 선생님이나 무당 이혜영 선생님의 대련 감옥에서 돌아가셨던 오를 저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생명을 걸고 그분들의 오를 함양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반대적인 세력은 생명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해서 개헌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정부에 처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사실 네트워크 사회인 단재 선생님이나 우당 선생님이 구상했던 대한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가졌던 그때 네트워크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분들의 자유공동체 사상을 가진 것이 사실 진정한 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퇴보입니다. 그 이유는 목적을 두고 이념을 만들고 이념을 두고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따라서 사기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저의 이념은 보수의 가치를 높게 믿고 그것을 따르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동지들도 저를 따를 겁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할 말씀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석 공동위원님께서 참석자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이쪽 참석하셨지만 거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따라도 또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다음 순서는 우리 청년위원장 김태훈 청년위원장께서 성명서 낭독을 이태훈 청년본부장이죠. 이태훈 청년본부장께서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본부장 대표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예, 설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벌어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며 미국과 중국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선 우파 정당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개편을 통해 이제 국제무역 질서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연이은 탄핵과 인기몰이 정치인들 덕분에 전국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지금 당장 분란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극심한 이념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불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한국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어떤 방향으로 항해시킬지 아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태풍과 경랑이 물결치는 바다를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항해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한덕수 총리님은 일개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닙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라는 엄청난 파도를 무사히 헤쳐나갔고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하며 거친 풍랑과 태풍을 꿋꿋하게 헤쳐나갔습니다. 그 어떤 소임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권과 이념을 넘어서서 오로지 국가에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이제는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실현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님을 국민 후보로 추천합니다. 누구는 보수의 이념이 고리타분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적 사고인가요? 부처님의 말씀이 시호인가요? 공자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진리는 영구불변하고 이념도 보수의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효기간이나 시한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고 또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 어떤 국민들보다 합리적이고 진취적이며 또한 애국적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누구든 팔을 벌려 걷어붙이고 나갑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겨울에 강화문과 용산에서 우리 국민의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음해하고 부정하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려는 자들이 도처에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험이고 해악이며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창출해야 됩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과 불의가 얼마나 극심한지 깨닫게 됩니다. 권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국민을 착취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배하는 정치가 있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100까지 모두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덕수 총리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적재적소한 필요한 인재를 투입하고 국익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룰을 어기면 과감하게 문책하고 성과를 내면 그만한 보상을 주는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하고 권력의 무서움을 잘 알아야 하며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때 나라는 부강해지고 미래는 밝아집니다.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로 한덕수 총리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한덕수 총리님의 용기 있는 결단과 지도력이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태훈 청년부부장 성명서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가장 관심사일 건데 질문하고 응답인데, 응답은 저하고 어제도 통화를 쭉 하시고 아침까지도 하신 기자님들이 상당수 계실 건데, 응답은 우리 금방 인사말을 하셨던 박성섭 공동위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기자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속사 밝히시고 성함 밝히시고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앞에 잠깐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 마이크 같이 쓰자. 이거 해보세요. 이거 마이크 이게 안 돼요? 안 나와. 네. 행사 관계자분 계세요? 마이크를 좀 제대로 추대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성명문의 경우에 이제 이 단식을 대표해서 내신 거잖아요. 네. 단식 입장인데 그냥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일을 언급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일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러면 과거의 한덕수의 이미지와 능력 때문에 추대를 하시려는 건지,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능력을 증명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비상기업 관련된 일에서 한덕수 후보가 자유롭게 반응했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비상기업은 특히 보수자유 우파의 가치와 정반대에 있는 것으로 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아주 고답적이고 대답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1번이 뭐라고 하셨죠? 추대 용어를 쓴 이유는 본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의사표시가 지금 없으셔요. 그러나 저희는 나오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서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뜻에서 추대라는 단어를 썼고, 그분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추대할 필요가 없죠. 나온다 하는 것뿐인데 그건 5월 3일이 끝난 5월 4, 5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케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뭐였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활동할 때 거기에 총리가 되든 또는 장관이 됐든 국장이 됐든 또는 사무관이 됐든 그 조직 내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조직 내에서 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에워싸져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활발하게 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발하게 본인의 뜻을 펴지 못했다고 저는 친구로서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의 경험이 적고 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옆에서 주변에 에워싸고 있던 인핵관이라든지 여러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도와줬던 또 다른 세력들이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저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저도 까먹었는데. 네, 말씀해. 다음 사람. 예.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싹 하지 마시고, 예,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예, 간단히 정리를 해서 좀 해주시면 서로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소속사 밝히시고, 예. CBS 노컷뉴스, 예. 그리고 한 달씩 관할된 출마가 보수지상의 분야로 이루어질 수 있진 않다고 보시는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법적인 제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보수의 세력의 분열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적진하고 아까 40일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퇴보 세력과, 저는 퇴보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진보가 아니라 퇴보 세력과 저희의 보수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진에서 적전 앞에 분열이 일어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빅텐트 안에 전부 모아드릴 겁니다. 안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오게끔 조명할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력이 커요. 그래서 아까 분열이라는 단어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자기들이 경선하고 있는데 안주권인 것 같아서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분열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합의에 의해서 또는 전반 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좋은 결론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써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자, 다음 기자분 질문 있습니까? 예. 마이크 좀 누가 좀 해주세요. 마이크. 자체가 열리는 걸 좀 알고 계신지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고 시민이요. 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 친구고 또 국민학교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제동국민학교 나왔습니다. 한 총리가. 저는 매동을 나왔지만 그래서 제동국민학교 6인조가 있어요. 한 총리가 아주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상의 에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도를 잘해 주시고 질문을 많이 던져 주셔갖고 더 알지 못할 일도 많이 알고 계세요. 저희는 A가 10가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하면 그분은 20가지 이상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보망이 훨씬 저보다 좋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네, 연합뉴스 TV. 커뮤니케이션도 잘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자회견이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리포트를 할 겁니다. 총리실을 통해서 문건 작성해서 총리님에게 공식적으로 이 기자회견 내용을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육가원 측에 대해서 팩트를 총리실에 보고할 겁니다. 다른 또 말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시고 저희는 나온다는 확신범입니다. 100% 확신범입니다. 그것도 5월 3, 4일, 4, 5일경에 그런 액션이 있지 않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또 그런 말씀 없으셨고요. 또 하나 말라고 하실 그분은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진리를 항상 몸에 인지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사적으로는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또 총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아까 이 하라 말라 마찬가지로 그런 의사표시는 안 하십니다. 또 네, 하나 더 질문드리면 그 정치 원로 분들 중에서 손학규 전 대표나 혹은 국건 전 총리도 혹시 합류하시기로 확답을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노코멘트, 기본적으로 노코멘트하고 5월 5일경에 다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히 있었고 저한테는 손학규 선배는 저한테 2년 선배시고 또 고건 선배님은 11년 선배십니다. 89세세요. 제가 78입니다. 근데 11년 선배가 89세. 그러니까 89세면 어느 정도 나이인지 또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하다 주세요. 네, 사일보의 신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그 5월 4일경에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5월 3일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을 좀 해봐도 당연합니다. 그건 이제 그 뜻을 받아주시면 사전에 뭐 합의가 되셨기 때문에 5월 4일로 잡으신 거 아닌지 여쭤보고. 합의까지 하는 그분이 누구하고 합의하면서 하고 말고 하실 분도 아니시고 그분의 일정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있고 또 저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일정에 맞춰서 그럴 거라고 얻으면은 또 저희 나름대로 상상력도 동원하고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분의 일들을 이렇게 뭐랄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다른 기자분 질문 있습니까? 비슷한 질문들이요. 네,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서 네, 저 뒤에 질문이 한번 하시죠. 저 뒤에, 예. 잠깐만, 예, 마이크, 예. 네, 박성섭 공동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지금 위원장님 말고 다른 공동위원장은 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십니다. 그분들도 공명을 오늘 안 하렵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커뮤니케이션하고 모셔왔고 또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얘기할 만한 분들은 거의 다 제가 컨택트를 했어요. 그 중에서 동의하신 분은 거의 100%가 동의하셨고 동의했단 말은 여기 한국수라는 대체인물을 이재명 씨하고 싸움 붙이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되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또 나이 젊은 친구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분도 어떻게 해서 거명이 돼요. 여러분들 원체 이 촉이 많으셔가지고 이 스토리가 그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 그 연락해서 있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전부들 위축되고 또 괴로워해요. 그래서 저는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 말씀 중에 그러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라이트를 편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보면 네. 그 현직 의원들도 접촉을 하셨는데 공개를 안 한다 하셨는데 그 정도 접촉하거나 의향이 있지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아십니까? 5, 60명 됩니다. 5, 60명 됩니다. 60명, 예.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마이크, 예. 수 총리님 사출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66%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다수의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 좋아요. 생각이신지. 그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죠? (66%가) 한덕수 제가 접촉하면 제발 좀 나와달라고 하신 분 대부분인데 100명을 한 100명이 다 그러시는데 어른들은 66명이 어떻게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지 어느 여론조사입니까? MBS라고. 네? MBS라고 합니다. MBS? 신뢰가 가는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여론조사 기관 중에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여론조사기관은 자기의 조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포장하기 위해서도 여론조사를 좀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샘플링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퀘스천이어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여론조사 한 번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관이 공식적이고 좀 그러한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에 의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관세 문제라든지 해서. 네. 왜냐면 이재명 씨 쪽에서야 제가 오늘 사람하고 전화했는데, 그 새끼가 어떻게 대통령이 나오냐고 그냥 육등을 쓰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서 그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하고. 변명할 필요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내가 내 친구가 나온다는데 친구의 도리로서 내가 그 편에 들었었다. 그렇게 이해를 구했어요. 이해는 구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걸 내 친구, 거기도 내 친구인데, 자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서 있는 사람이죠. 분명하게. 또 광주에 가면, 제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에 가면, 모모한 인사들이 다 공수시장도 하고, 모모한 인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들으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조직 가동시켜 부탁합니다. 저희는 조직 가동, 선생님에게 동의하면 조직 가동을 제가 종용합니다. 조직 가동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조직 가동, 어떤 분은 조직 가동하는데 비밀이 어디가 있습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조직 가동하겠습니다. 걔는 또 가지각색의 사람은. 그러나 내놓고는 못하겠습니다. 광주의 분위기가 그래요. 내놓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도시도 있고, 또 어떤 경상도 쪽을 가면요, 이번에 한번 붙어야 된다. 제가 아는 그 대전에 있는 한 분은 월남전에 가서 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삶과 죽음에 비로에 섰던 분이 계셔요. 저한테는 동생이 저하고 거의 동갑이나 같은데 그분은 그래요. 찾아온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요, 이번에 꼭 이겨야 됩니다. 필수껏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이겨야 된다. 그때는 저하고 같은 동지로 삼았어요. 그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개별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는 이유는 뭐냐면 여론조사의 기관을 좀 디센트한 데 의존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론이라는 거는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누가 한덕수 총리가 잘못을 하면 여론이 꼬꾸라지고 또 뭘 잘하면 또 여론이 올라가고 그 현상이에요. 여론에 너무 민감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건 40일 전쟁입니다. 40일. 네, 40일 전쟁입니다. 네, 다음 분. 예. 한국일보 김수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나 이런 한덕수 총리 차출로 미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 이제 3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서 4일에 5일이나 4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오시면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때도 이제 불쾌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럼 이해관계를 비판하시면 돼요. 백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백은 저를 비판할 거고, 반대편에 있으면 저하고 같은 동지면 저희 편에 들어서서 찬성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홍준표 씨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씨는 한덕수 씨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하죠. 저라도 하겠어요.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할 의향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한덕수 당연히 저희는 다 안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보의 세력과 저희가 진정한 보수의 세력 간에, 아까 말대로 진정한 보수의 세력 간의 전투기 때문에 적진 앞에서 분열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분열하겠다고 준동을 하면 저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홍준표 씨가 예를 들면은 나 끝까지 간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끝까지 가보라고 했어요. 잘 짓는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어제 이제 시민단체에서 또 추대위 하나 출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대위끼리 특별히 따로 출범하는 같은 동지니까,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건 아닌데, 뜻이 같아서 같은 방향으로 벡터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박수 치죠. 하라고. 또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자금도 공급합니다.
네. 다음 기자, 오른쪽에.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예. 소속사 좀 밝혀주시고, 예. 네, 시사인의 김수혁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역 의원들 5, 6명 규모로 동의하고 있는 분들도 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선 후보 차원에서 어떤 좀 적극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대선 후보 주자도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 소개가 누구라고 말씀하면은 여러 신문도 봤어요, 대표는. 근데 그분들이 의사는 있었어. 또 의사도 있어. 그러나 당 차원에서 지금 경선 중이잖아요. 그쪽은 경선형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준동을 한 것이 당의 지침에 반한다 해가지고 스톱시킨 것 뿐이지 그분의 의사들은 개인의 의사들이잖아요.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의사는 확보해요. 제가 여쭤본 것은 네. 앞에서 이제 그 현재 국회의원 경선 후보들 가운데 불쾌감을 나타내는 후보들이 있는데, 네.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께서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에 응할 의사가 있다라는 뜻을 좀 확인하는 왜냐하면 후보가 경선 조건이 뭐냐면 첫째 경선에 승복한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에 자기가 반기를 들려면 당을 나와야 돼요. 정치인이 당을 나온다 하는 건 사형선고입니다. 못 나온다. 그에 따라서 승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 씨일 수도 있고 김문수 씨일 수도 있고 나경원 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저희는 그분하고 합의에 도출을 할 겁니다. 진지하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주변에서 모든 영향을 쏟아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사시킬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사전에 언론 보도로 보기로는 손학규 전 대표하고 고원 총리하고 다 이렇게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왔는데 오늘 안 오신 것을 아까 말씀하셨죠. 대기 생각하시는 거고 참석하냐 안 하냐는 손학규 씨도 저한테 2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8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원 선배님도 11살이니까 89이시다. 그건 고원 선배님 못 나오시고 손학규 선배님 나오실 수 있는데 본인이 벌써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 손학규라는 이름의 한자가 어떻게 해서 정보가 샜던지 해가지고 그분이 콜을 받았다고, 전화 콜을 받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좀 확실하게 이제 안개 거치고 또 한총리가 등장을 하면 그 단계에서 자기의 거치도 하겠다. 그러한 입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또 여러분들이 또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또는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오면은 부담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부담스러운 일은 다 하기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정신 참여 부분은 저하고 통화한 기자분들이 많은데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한 대로 아직까지는 좀 난색을 표한 입장이고 아마 5월 3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때는 본격화할 움직임이에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더 할까요? 예. 네, 문화일보 이시영 기자입니다. 그 한덕수 대행이랑 5월 3일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그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당연히 컨틴전트 프로그램이 있죠.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이 홍준표 씨가 경선을 했는데 여론조사가 됐던 무슨 방식의 경선을 했는데 이겼다. 승복하죠. 한총리 젠틀합니다. 그거는 저보다 더 저는 터프한 사람이고 한총리 젠틀한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정도만 더 받았으면 하는데, 예, 마지막.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약점이 너무 많아요. 약점이. 그리고 한덕수 씨는 약점이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둘이 붙었어. 그럼 누가 스파링을 하면 누가 먼저
승산이 있겠어. 약점이 많은 사람은 그걸 카바느라고 정신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덕수 씨는 제가 총리시니까 말씀은 제가 감히 못 드리지만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하셨고 또 공부도 저보다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을 또 해서서. 대통령 역량은 한덕수 씨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권력 기반, 그분이 상공부, 지금 통상산업부, 옛날에 상공부였어요. 그게. 광화문 사거리에 지금 조보생명 있는 데가 그 자리야. 제가 그때 장성의 고려시멘트를 제가 짓고 있었다고. 71년도니까 제가 26살 때. 그래서 무기학과에 계셨어요. 내가 또 친구니까 찾아가서 자정을 했다고. 그런데 얼마나 저한테 합리적이고 표준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저도 상당히 말도 잘하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스탠스를 그 나이 때 26살 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 없이 그분은 국가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아부하고 자리를 구하지 보관하지 않겠다. 나는 내 눈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에서 나는 생활한다. 그래서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